반짝 늘어난 서울의 아파트 거래 다시 얼어붙나. 강남 3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네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축, 구축, 재건축 단지로 구분을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부동산의 시장의 아파트의 거래는요 조금씩 퍼지고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구리를 냄비에 넣으면요 그게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되게 스며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집값이 사람들이 뭐 거래량들이 줄어들었다. 전체 거래량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줄어드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있는 시기와 그 지역들은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거래량들이 저번 달보다 더 늘어났고 경기도도 그 상태로 유지하고 강남권이나 강남 3구 그냥 용산 같은 경우는 크게 줄었죠. 근데 다른 지역들 서울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줄었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주눅이 들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지만요. 크게 올랐던 상급지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들은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시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월에 반짝 늘어난 서울의 아파트 거래 다시 얼어붙나. 지난달에 3,000건대. 왜 지난달 얘기를 하냐? 우리가 거래라는 것들은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4월 1일부터 거래한 것들 4월 30일까지 거래가 끝나면요. 요거에 대한 신고기일은 30일 이전까지 해야 되니까 4월 달에 거래한 부분들은요.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거래가 되는 거래량의 최종 누적된 분은 5월 30일에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지난달 4월 달이 3,000건대인데 토지거래허가 확대 지정된 4월 거래량 3,000건대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뭐 완전히 주눅이 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0건대지만은 이렇습니다. 4월의 거래량은 저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2월 달보다 빠릅니다. 2월 달보다 빠른데 이 속도는 2월 달보다 조금은 느려질 것 같아요. 둔화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보라색이 4월 달입니다. 2월 달은 6,4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4월 달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3,300건, 지금 한 3,400, 500건 정도 됐겠죠. 500건 정도 거래됐는데 제 생각에는 4,000건에서 5,000건 사이 4,500건 전후로 5,000건은 조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4월 달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일반적인 거래량은요. 4,500, 5,000건 정도 되면요. 정상적인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남 3구랑 용산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는 그거를 제외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게 정상적인 거래들은 우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하는 사람도 많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방금 말한 것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에 3,000건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한 게 이게 반사의 이익을 받는데 생길 것이다. 그리고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를 했죠. 저도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시간의 문제지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들이 가격들이 빠졌는가? 그리고 그게 진짜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걸 추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추적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허제 우린 고맙지. 강남 옆 동네 집주인들이 신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옆 동네가 어딜까요? 그 옆 동네는
과천이라든지 분당 같은 데가 그 옆 동네겠죠. 우선은 동남권에서 퍼지는 집값은요, 두 갈래로 나눠져요. 분당 쪽하고 과천 쪽으로 나눠지고, 과천 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용인이라든지 화성, 수원 쪽으로 퍼지고, 그리고 과천 쪽은 안양, 군포, 의왕, 안산, 평택 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양갈래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강남은 올랐습니다. 강남 상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동네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남부터 한번 볼게요.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최상급지는요, 신고가를 찍었죠. 근데 호가가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도 비싼 아파트죠. 비싼 아파트인데 얘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위로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지금 4개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거보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가가 바로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간격이 없이 호가가 좀 올라가 있죠. 결국은 신고가가 나고 호가는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비싸죠. 지금 뭐 35억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호가는 38억까지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거래된 거 대비해 가지고 잠실 쪽은 호가는 내가 이제 실거래를 했던 거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신고가를 다 찍었어요. 지금 전부 다. 토호제는 집값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고, 이 토호제는 늘 말했지만 없어져야 되는 법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법이고 불법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토호제로 막지 못하고 있죠. 막았지만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했던 옆집 동네, 우선은 뭐 두 군데보다는 이제 과천 라인 쪽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과천은 이제 상급지죠. 과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신축,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로 구분을 하면요, 과천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신축이죠. 거래량을 보시면은 조금 작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를 찍었죠. 얘도 지금 얘랑 비슷한 양상인데 호가는 좀 내려와 있죠. 조금 차이는, 얘는 호가가 올라가 있어요. 최고가, 이제 상급지는. 근데 이제 경기도 상급지는 그와 조금 다르게 신축은 올라갔습니다. 신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구축은 어떨까요? 구축도 올랐습니다. 호가는 신고가 아래쪽으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천주공 10단지는 어떨까요? 이거는 재건축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대지 지분이 제일 많은 데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30평대가 40평이니까는 대지 지분이 많아서 추가 분담금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30평을 가지고 그대로 30평을 받는다고 하면 돈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과천주공 10단지입니다. 이게 뭐 시간 지나면 계속 1억씩 올라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천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과천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인데 이 이제 반사 토호제의 반사 효과,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데는 지금 다 비슷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이제 조금의 한계가 약간은 도달한 것 같아요. 한계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도 전체로 볼 때 3월 대비해서 4월의 거래량들을 비율적으로 얼만큼 거래가 됐는지, 뭐 총량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총량적으로 보면은 4월 거래량은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수원, 용인, 화성, 고양, 평택 이런 순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량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수원이 지금 제일 좋은갑다 그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3월 대비해서 4월이 거래가 얼마 된지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최상급지 분당에 있는 성남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는요, 3월에 133건이 되었는데 4월에 지금 33일이 지난 시점인데 거의 133건에 18%, 20%도 못 미치게 아직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거래량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1개의 지자체 시군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이 최상급지지만은 아직까지 3월을 대비해서 4월 달에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성남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37%. 하남, 연천은 뭐 하급지니까 제외하고라도 광명, 여기가 지금 최상급지거든요. 경기도의 최상급지예요. 연천을 제외하고 여기가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광명은 조금 달라요. 광명은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된 부분이 있지만은 과천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조금은 거래량들이 상급지, 최상급지, 서울의 최상급지랑 비슷한 양성으로 거래량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가지고 거래량들이 혹시나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점들은 또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과천의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토지의 반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상급지, 최상급지죠. 상급지는 신축도 오르고 신고가 찍고, 그 다음에 구축도 오르고 신고가 찍고 그 수준으로 왔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오르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에서 이제 과천, 뭐 분당 이렇게 왔다고 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딜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급지, 경기도의 중상급지를 한번 볼게요. 이 과천 옆에 군포, 안양, 의왕이 또 붙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평촌 쪽이 제일 좋으니까 평촌을 조금 보면은 평촌 쪽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신축, 구축, 재건축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가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의 주축은요, 교육과 구축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범계역하고 평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은 교육 수요와 중대형 평수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위쪽은 법조 행정이 있고 그 위에는 중소형 평수가 조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계와 평촌 아래쪽이 조금 더 좋은 동네거든요. 그 좋은 동네 중에서 30평 기준으로 할 때 평촌 귀인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학군이 좋고 거기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가깝고, 그래서 요 지역들이 지금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경기도의 중상급지는요, 요렇게 수요층이 있는 게 구축이라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샘마을의 인광 아파트는 선도지구, 이것도 재건축이죠. 재건축, 선도지구 재건축이죠. 거기도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작지만. 근데 반면에 이제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신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현대홈타운보다는 이 외곽순환도로 아래쪽에 있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도 가격이 이 구축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구축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평촌의 위쪽에 있는 거죠. 평촌과 범계역, 평촌역과 범계역 위쪽에 법과 행정의 위쪽에 있는 중소형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 같은 경우도 상급지가 많이 움직였고, 상급지 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호가가 높이 올라간 곳,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호가가 비슷하게 지금 거래된 데랑 형성된 곳,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과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은 거기에 조금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중하급지, 중상급지, 경기도에도 중상급지, 과천에서 내려오는 반사이익을 받는 중상급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수요층이 몰린 데는 가격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수요층이 없는 데는 조금 덜 움직였고, 그리고 그냥 일반 구축은 나중에 오는데 아직 오진 않은 데는 아직 지금 이 속도가 신축보다는 구축들이 조금 덜 왔죠. 여기는 호재가 있어서 가격들이 움직이고 호재도 그 호가도 여기 붙었죠. 그러니까 경기 중상급지는 한마디로 그 이제 안양을 예를 들면요, 수요가 있는 곳, 여기는 교육이죠. 교육 입지가 먼저 반응했고, 그 다음에 선도지구와 신축들이 상승세 기조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들이 이제 물량이 또 의왕에서도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조금은 이제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요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상급지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의 중급지로 가보겠습니다. 중급지도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곳이 있지만은 과천 쪽에서 안양, 군포, 의왕 쪽으로 갔다가 의왕하고 또 붙어 있는 데가 바로 아래쪽이 북수원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수원이랑 또 붙어 있습니다. 수원은 용인이랑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의왕이랑도 붙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원을 좀 넣었는데 경기도의 중급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중급지는 어떨까요? 중급지 중에서도 수원의 강남이죠. 광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 지역이고 광교 힐스테이트는 구축입니다. 구축이지만 요렇게 움직임들이 지금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 여기는 영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역세권은 아닌데 역세권과 비스무리하게 좀 아쉽게 끼어 있는 신축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 같은 경우도 고점은 아니지만은 좀 움직이는 양상들이 있죠. 움직이는 양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같은 경우, 구축도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여기보다 조금 못한 구축 같은 경우는 이 가파르기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움직였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만동 현대라는 아파트가 올해 4월 달에 저번 달이죠. 관리 처분인가가 났어요. 났는데 얘는 뭐 조금 올라갔다가 거래가 안 되다가 지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유지가 되는 상태. 근데 얘는 지금 거래가 막 지금처럼 이렇게 기세라든지 아니면 이 기울기들이 그렇게 높진 않죠.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우만동이 옛날에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광교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좀 많이 노후가 됐죠. 근데 이 우만 현대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이 이제 관리 처분 끝나고 전세도 맞추기 어렵고 이제 월세만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이주 준비해야 되니까 관리 처분 났고 1, 2년 뒤면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맞추기 어렵고 전세값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막 7억, 8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세 추세는 있으나 가격 대비 선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조금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의 중급지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냐? 대장 지역이나 신축들 움직임을 탔습니다. 탔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탔지만 구축의 움직임의 추세는 상승 추세인 것도 있지만은 뭐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좀 물건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대단지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구축의 기울기가 얘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은 구축도 수원은 좀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은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제 가니까는 요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서 영향을 받아서 상급지, 중상급지 이제 성향들이 있죠. 움직였죠. 중급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급지 중에서 중하급지 중에서 이제 토지의 반사 효과로 조금 강남 쪽, 과천 쪽에 가까운 하급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산이겠죠. 안산은 제가 종종 얘기를 했는데 안산도 대장 지역은 움직였습니다. 근데 안산 사시는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 근처에 있는데도 이게 움직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움직였거든요.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점을 한번 찍고 살짝 내려왔죠. 호가는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9년차 된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더 오래된 완전 구축인 그 푸르지오 1차 같은 경우는요. 대장 지역이 구축인데도요. 신고가를 찍는 평형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대장 지역, 이 중하급지 중에서 대장 지역이 아닌 신축 같은 경우는 오름 추세는 있지만은 지금 대장 지역만큼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축,
뭐 주공 11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지는 되게 좋거든요. 여기 전부 다 이제 역세권, 주공 11단지 역세권, 라프리무도 역세권, 신축 역세권인데 뭐 오름 추세는 좀 있지만은 사실은 요 대장 지역만큼 조금 못하죠. 근데 이제 재건축이면서 예정 지역이고 구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형 평수면서. 그래서 하급지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대장은 움직였고 신축과 구축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막 세게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렵지만은 이런 움직임의 추세는 있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를 정리하면은 토지에 가까운 과천이나 분당은 올랐다. 지역의 신축, 구축, 재건축 모두. 그리고 토지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물건들, 그러니까 중상급지죠. 거기도 수요가 많은데 먼저 반응하고 구축을 제외한 뭐 대부분이 지금 오름 추세에 있다. 그리고 중급지, 수원 같은 걸 예를 들었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과 신축 움직였고 구축의 움직임의 추세까지 있는 거고요. 근데 하급진 안산은 구축들은 움직임이 조금 덜하고 이제 대장 지역이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신고가를 찍은 구축, 대장 지역의 구축들도 있다. 그런 평형이 있다까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호제의 반사 효과로 경기도의 중하급지 중에서 과천이나 서울하고 먼 지역에 있는 평택을 한번 볼게요. 평택은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좀 멀어졌죠.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이유는 2028년까지 평택은 꾸준하게 공급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래량은 되게 많아요. 거래량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가 대장이거든요. 대장이고 신축이거든요. 안 움직였습니다. 예, 안 움직였어요. 하급지는. 그리고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였죠. 그리고 평택 센트럴 해링턴 플레이스는 구축입니다. 구축. 얘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이제 2028년도에 입주하는 평택 합정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지이면서 거리가 먼 곳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는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요? 최상급지, 상급지, 완전 최강급지, 진앙지, 집값의 진앙지였던 곳은 호가도 신고가에서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상급지는 전체가 다 올랐고, 중급지는 구축 빼고는 일부가 오름 추세에 있고, 하급지는 가천이나 서울에 가까운 지역은 이제 대장 지역은 올랐지만은 조금 먼 지역은 아직까지 흐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모르지만요, 모르는 사이에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파고들겠죠. 입지와 물건에 대한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요,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경기도의 거래량들이 지금 거의 한 8,300건 정도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를 달리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3월보다 4월 달이 거래량의 비중들이 조금 낮아진 반면에 그래도 조금 중급지 이상은요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퍼짐 현상을 보고 이런 추이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토제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가격 시세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